유난히 힘이 없어 보이는 한 녀석. 오늘의 주인공 아프간하운드 다롱인데요. 우리 밥 먹어? 다롱? 식사 시간. 그런데 다롱이는 바로 코앞에 사료를 갖다 줘도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다롱아, 장군이 먹잖아. 다롱 밥 먹어, 빨리. 정신 차려, 빨리. 입맛이 없는 건지 배가 부른 건지 미동조차 없는데요. 노견 장군이는 한 그릇 뚝딱 해치우고 슬슬 다롱이의 사료 그릇을 향해 전진. 아니, 안 돼. 다롱이 거야. 안 돼! 안 돼. 장군이가 뺏어 먹거나 말거나 다롱이는 요지부동. 배가 부른가 봐요. 아니요, 배 부르진 않아요. 사료 안 먹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기분 전환을 위해 다롱이와 함께 산책을 나가보는데요. 그런데 산책한 지 얼마나 됐다고 산책로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아버리고 마는 녀석. 다롱아, 벌써 지친 거야? 이럴 때는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한 번 앉아버리면 적어도 30분은 꿈쩍 않고 있다는데요. 보호자도 이 상황이 익숙한지 옆에서 묵묵히 기다려줍니다. 아니 이게 어느 정도 습관이 됐어요 이제. 왜냐면은 이제 갈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목줄 놓고 그냥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오늘은 산책 되게 오래 해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다 그렇게. 아니 얼마나 운동을 시켰길래 이래요? 이런 식으로. 산책하기 좋은 날. 신나게 산책을 즐기면 좋으련만 대체 왜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일까요? 다롱 갈까? 잘도 쉬었겠다. 이제 산책다운 산책을 하려는 걸까요? 쉴 거야? 산책을 하려는 게 아니고 정자에 자리를 잡고 앉는 다롱이. 야, 이 녀석 제대로 쉴 줄 아는데요. 5분도 안 걸었는데. 네, 이제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산책하는 시간은 보이가 돼요. 10분? 15분? 그렇게 정자 아래서 한참을 쉬더니 드디어 일어서는 다롱이. 그래, 이제 가보자고. 어? 가자 이제. 가자 빨리 와. 하지만 이 녀석 힘을 내서 걸어가도 모자랄 판에 영 시원치 않습니다. 아휴, 답답해서 못 보겠네요. 일로 와 다롱. 야 빨리. 야 어찌. 죄송해요. 잠시만. 아니 그게 뭐 해치진 않는데 여기가 좋아가지고. 아니 다른 여기 쉬려고 원래.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이게 네 자리야? 혹시 친구들이 있으면 좀 나을까 싶어 가까운 반려견 놀이터를 찾았습니다. 빛나는 비주얼 덕분일까요? 친구들이 다롱이에게 관심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다롱이는 영 관심이 없습니다. 줄지어 퇴짜를 놓는 다롱이. 마음에 드는 친구가 없는 건지 여기서도 활기를 되찾긴 힘들어 보이죠? 모르겠어. 친구를 아예 안 사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마음에 드는 친구가 없는 건지. 친구들도 많이 사귀려고 여기로 이제 이사 온 것도 있는데 그게 이제 다 안 돼 버리니까. 다롱아, 다롱, 다롱 일로 와, 다롱. 연신 불러보아도 반응이 없는 다롱이. 다롱, 다롱아, 기다려, 일로 와. 다롱 저기 가자. 심각할 정도로 의욕이 없어 보이는데요.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실 다롱이 가족에게는 다롱이와 장군이 그리고 한 마리의 반려견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아롱이는 참 예쁜 아이였어요. 신랑이 얘기해 줄래? 저희한테는 아롱이 같은 경우는 되게 그냥 기쁨이었어요. 사람 곁에 와서 자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사람을 알아준다고 그래야 되나? 내가 기분 나쁘거나 그냥 기분이 좋거나 뭐 이런 거를 알아줬어요. 강아지지만 참 신기하게도. 3년 전 한 유기견 보호소에서 만난 다롱이와 아롱이. 당시 두 녀석은 많이 마른 상태로 안타까워 보였다는데요. 그런 둘을 보호자님은 동시에 입양하게 되었답니다. 인터넷으로 이제 아롱이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유기 이제 공고가 떴다고. 그때까지는 이제 다롱이를 몰랐는데 이제 군청에 전화를 했죠. 이제 거기서도 이제 어렵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 흰색 강아지 아기는 이제 뒤에 입양자가 8명 정도 더 있고 한 마리가 더 같이 유기돼서 왔는데 입양자가 없다고. 그러면 얘는 진행대로 그냥 안락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제 대답에 얘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그래가지고 신랑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알겠다고. 그러면은 2마리 같이 입양하겠다고. 아롱이랑 다롱이 같이 발견. 네. 그 산 들판인데서 같이 발견이 됐고. 아롱이랑 다롱이랑 혈연 관계인 건지 아닌지가 좀 궁금해서. 그거는 군청 관계자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같이만 발견됐다고. 아롱이랑 솔직히 이제 뭐 모녀 관계인지 뭐 이제 부모 관계인지는 몰라도 똑같아요. 얘네 둘이 이렇게 보면은 그 쇳바닥에 보면은 특이하게도 검은색 점이 하나 있어요. 둘 다. 거리에서 함께 발견된 아롱이와 다롱이. 둘의 관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서로 떨어질 줄 모르는 껌딱지였다는데요. 그런 둘이 다행히 함께 입양되어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반려견의 새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손! 아, 줄게. 앉아. 그런데 입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롱이에게서 이상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다는데요.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애가 공복토를 좀 하더라고요. 노란색 토를. 그래서 이제 또 병원에 데리고 갔죠. 왜 자꾸 이렇게 토를 하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복토니까 좀 사료를 밥 굶기지 말고 밥을 정 안 먹으면 이제 간식이라도 좀 줘서 배를 채워라.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이랑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더 큰 병이 이제 계속 발견된 거죠. 입양 후 일주일도 안 돼 공복토를 시작으로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진 아롱이. 얼마 뒤 자궁축농증 수술과 동시에 위 조직 검사 결과 염증성 장질환 판정까지 연이어 아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아롱이가 이제 유선 쪽에 이제 비비탄 같은 혹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유선 종양이라는 건데 왔다 갔다 이제 치료를 하고 언제 수술할 건지 이렇게 날짜를 잡다가 다롱이 여기 보시면 귀 저 좀 만져줘봐. 그 아롱이 때 발견됐던데 목 뒤에. 응. 그쪽쯤에서 이제 또 요만한 비비탄 같은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또 물어보죠. 이게 뭐냐고. 왜 유선 쪽에 안 나고 또 목 있는데 이렇게 붙어 있냐 그러니까 이거는 제거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에 난 혹은 악성 종양이 의심되는 상황. 그러나 이를 알아차렸을 땐 이미 아롱이는 위독한 상태였고 당시 별다른 치료 방법은 없었다고 합니다. 피가 몸에서 어디서 터졌는데 이게 지혈이 안 되는. 그래서 결국엔 그 폐에 피가 들어가서 숨을 못 쉬게 된 거예요. 결정을 하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데리고 가라 오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안락사를 시키든가 뭐 이렇게 두 종류의 이제 선택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그거 보고 있는 게 더 고통스러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어떻게 보면 와이프가 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냥. 안락사 시켜주십시오. 병원에서도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말에 보호자님도 힘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와가지고 아롱이는 아프기만 했어요. 거의. 그냥 거의 1년 동안을 저희가 있으면서 그냥 아프기만 했고 솔직한 심정대로는 아롱이 때문에 신경을 아예 못 썼어요. 다롱이가 아롱이를 너무 잘 따랐고 너무 아롱이한테 의지를 했으니까 저희는 사실 아롱이만 안 아프고 아롱이만 밥 잘 먹고 그러면 다롱이는 어차피 같이 따라오니까 그렇게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어딘지 알아? 아롱아! 가족이 된 지 얼마 안 돼 무지개 다리를 건너버린 아롱이.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녀석이 안타깝고 그리운 마음입니다. 아직도 있어. 12월 달했어. 이거 이제 아롱이한테 썼던 편지인데 사랑하는 아롱이. 아롱아 안녕? 잘 지냈니? 거기 춥지 않니? 너랑 헤어진 지 벌써 1년이야. 난 새 가족이 생겼어. 이도연. 너 갈 때 뱃속에 있던 아기가 나와서 벌써 8개월이 다 돼가. 너무 보고 싶다. 우리 같이 한 추억이 너무 짧았지? 너무 보고 싶어 아롱아. 진심으로 우리 가족이어서 너무 좋았고 사랑해. 특히 유기견 구조 당시부터 아롱이와 늘 함께였던 다롱이. 그래서일까요? 다롱이가 무기력하게 변한 것도 아롱이가 떠난 직후부터라고 합니다. 아롱이와의 이별 후부터 시작된 다롱이의 무기력함. 깊은 상실감 때문일까요? 1년이 지난 지금도 영 기력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19살 노견 장군이가 더 활기가 넘쳐 보이는데요. 다롱아, 기운 좀 차려봐. 응? 다롱 이거 봐. 이거 보자. 다롱 여기. 다롱 이거 봐. 보호자님이 다롱이의 기분을 풀어주려 해도 다롱이는 시종시큰둥한데요. 이때 장군이가 놀이에 관심을 보이자 반응을 보이는 다롱이. 이때를 놓칠세라 다시 장난감을 줘보지만 다롱. 결국 이번에도 관심 끌기엔 실패하고 맙니다. 무엇보다 다롱이에 대해서 가족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바로 끼니 문제인데요. 아침에도 먹지 않은 사료를 저녁에도 역시나 잘 먹지 않는 다롱이. 이렇게 먹질 않으니 더 힘이 없을 수밖에요. 코 앞까지 대령해 보지만 먹어야지 임마. 이렇게 안 먹기 시작한 것도 아롱이가 떠난 이후부터라고 하는데요. 단짝 동거견인 아롱이와의 이별 후 너무도 달라진 다롱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롱이가 좀 기운도 차리고 이렇게 무력해 있지 않고 밥도 잘 먹고 두루두루 다녔으면 좋겠어요.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 국내 최초 수의사이자 반려견 행동교정 트레이너.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이렇게 부른다. 수레이너 설채현. 동거견과 이별 후 달라진 다롱이를 위해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우리 주인공 다롱이. 네, 다롱이. 네. 야, 근데 이게 진짜 처음이네. 제가 들어왔을 때 뭔가 저를 공격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짖는다거나 아니면 너무 좋아서 막 뭔가 안아달라고 한다거나 막 이 셋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저희가 얘기하는 게 싫어요. 시끄럽고 귀찮아. 아예 들어가 버렸어. 지금 아프간 하운드잖아요. 그래서 하운드라는 이 뜻 자체가 사냥개예요. 그래서 이 사냥감을 쫓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아프간 하운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렵용으로 길러졌던 견종으로 단거리 달리기 선수 같은 빠른 스피드와 넘치는 에너지가 특징인데요. 하지만 다롱이는 늘 축 처진 모습이었죠.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될 것도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증상들 한번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고 정확한 원인과 솔루션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롱이를 떠나보낸 후 상실감 때문인지 달라진 다롱이.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잘 먹지 않아 걱정이 컸는데요. 완전 회피네 그냥. 이게 그 전에는 진짜 잘 먹었던 거예요? 그렇죠. 주면은 먹고 와가지고 꼬리치고 기다리고. 무지개 다리를 건넌 지 얼마나 된 거죠? 아롱이가? 19년 12월 1일 날 떠났으니까 지금. 1년 반 정도 됐네요. 네. 1년 반 정도. 그때부터 계속 저런다.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섞어주면 간식만 그나마 입에 댈 뿐 사료는 그대로였습니다. 이렇게 섞어주면은 이제 꺼내 먹다가 이제 사료가 이제 붙을 거 아니에요. 혀에 그러면은 그때 조금이라도 먹으라고 사료를. 간식을 섞어주셨구나. 네. 무슨 분명히 간식만 다 골라 먹을 거고요, 그죠? 네, 간식만 골라 먹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다른 건 어떤 거 해보셨어요? 사료를 여러 개를 또 바꿔 사료 바꿔. 또 뜯어서 주면은 가끔 또 먹을 때도 있어요. 며칠 안 가죠? 네, 맞아. 못 먹어요. 사료도 여러 번 바꿔보고 온갖 노력을 다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는데요. 이거 네 사료. 여기 이거. 와 이거 하자. 다롱이의 관심을 끌기 위해 먹이 급여 장난감을 사용해보기도 했죠. 다롱아. 쳐다라도 봐줘. 야, 19살 장군이가 저렇게 잘 가지고 노는데. 밥 먹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옆에 다른 강아지 두는 거예요. 다른 강아지 두면 경쟁심에 먹어요. 근데 장군이가 저렇게 옆에 먹으면 조금이라도 좀 관심을 보일 만도 한데 그럴 에너지도 없어 보여. 근데 신기한 건 근데 지금 몸매는 되게 좋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렇게 밥을 안 먹는데 저 정상적인 몸매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제 그 친구 집 데리고 댕기고. 아롱이가 떠난 지 한 달이 됐을 쯤 잘 먹지도 못한 다롱이에게 기적처럼 은인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무지개 다리를 건넌 다롱이의 단짝 아롱이를 쏙 빼닮은 블랑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롱이 왔다. 다롱이 왔어. 블랑카는 아롱이가 떠난 뒤 다롱이가 유일하게 마음을 연 친구라는데요. 어머나 지금까지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네요. 다롱이하고 블랑카가 만난 계기가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그때가 이제 다롱이네한테서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아프간 하운드가 여기 있다는데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서 한번 오시라고 해서 좋아할까 했는데 둘이 굉장히 잘 지내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이후로 쭉 계속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단짝 아롱이를 대신할 동종견으로 다롱이에게 친구를 만들어주려고 했지만 참 쉽지 않았다는데요. 단 블랑카를 만났을 땐 여느 때와는 다른 반응이었다네요. 밥 좀 주세요. 죄송해요. 예? 밥이요? 블랑카 보호자님은 익숙하다는 듯 다롱이의 밥을 챙기는데요. 그때
밥을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을 하는 다롱이. 아니 이게 웬일이죠? 먹을 거 기다리나 봐. 다롱이 왔어? 밥 먹자. 배고팠지? 가자. 가보자. 다롱이도 밥 먹자. 다롱이 이거 먹어. 블랑 일로 와. 아니 다롱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아니 사료에 무슨 꿀이라도 발랐나요? 이야 너무 잘 먹는데요. 다롱이가 여기 사는 밥은 됐네요. 그니까요. 얼마나 배고팠어? 전혀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다롱이가 사료를 먹었다고 했을 때 네. 어땠어요? 웬일이나 했죠. 그래서 신랑한테 진짜 웬일이냐. 그래서 그쪽에 원장님한테 동영상 좀 찍어달라고 먹긴 먹냐고. 그랬더니 잘 먹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준 사료 똑같이 쓰고 있잖아요. 우리랑 같이 해서. 그대로 먹이는 거예요. 사료에 다른 거 넣은 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항상 주던 대로 주는 거고요. 이제 다롱이네에서 다롱이 주려고 샀던 사료인데 안 먹는다고 그래서 블랑카 먹이려고 가져온 거거든요. 야 같은 사료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집에서는 먹는 둥 마는 둥 무관심하더니 이거 보십시오. 그릇을 싹 비웠습니다. 혹시 매일 가시는 거예요? 저쪽에 하루 쉬는 날 휴일 빼고는 일주일에 6번은 계속 가는. 얘 밥 먹이기 위해서. 그렇죠. 저기 어딘데요? 이 동네예요? 아니요, 서울 신림동. 인천에서 신림동까지 네. 다롱이 그래도 한 끼라도 먹이려고. 그러면 그 친구를 만나기까지가 아롱이 무지개다리 건너고 나서 한 얼마나 걸린 거예요? 한 달 됐어. 한 달 정도? 네, 한 달. 그때가 약간의 또 하나의 힌트가 되겠는데. 우리 반려견들도 정말 의지하던 동거견이 떠나면 힘들어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보호자보다 의지하던 대상이었을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 대상이 사라져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환경이 변화하면서 다롱이 같은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식욕도 떨어지고 약간 우울증과 비슷한 유사 증상들을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가 약간의 우리가 대처할 때 조금 잘못한 게 있어요. 대체 그게 뭐죠? 안 먹으니까 또 안쓰럽고 하면서 어느 정도는 미식견으로 만들었던 계기가 됐을 수 있어요. 먹이려고 엄청.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냥 간식 같은 걸로 대충 우선 배를 채우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먹던 사료도 안 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그게 진짜. 조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밥 먹기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조건화라는 걸 시켜요. 너가 지금 조금 하기 싫은 걸 하면 너가 하고 싶은 걸 해줄게. 근데 지금 저기가 그게 저절로 된 것 같아요. 블랑카네에서는 우선은 즐겁게 놀아야 되고 에너지도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 자기도 알고 이걸 먹고 나면 재밌게 노니까 배운 거예요. 이거 먹어야지 재밌게 놀 수 있다. 갑시다. 가자. 아이고 신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블랑카와 있으면 180도 다른 모습을 또 볼 수 있다는데요. 혼자 산책할 땐 무기력의 끝판왕이었던 다롱이. 하지만 블랑카와 함께라면 검은 긴 털을 찰랑이며 신나게 달리는 다롱이. 몇 걸음 걷다 주저앉아버린 때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인데요. 이렇게 잘 놀 줄 아는 녀석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짠합니다. 다롱이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블랑카가 위로가 되어주고 있어 참 다행인데요. 그나저나 다른 개들한테는 관심도 없던 녀석이 유독 블랑카에게만은 마음을 열고 활기를 띠는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봤던 다롱이가 아니네요.
너무 신기해서 다른 아이 같아요. 근데 왜 블랑카랑 놀면 다른 아이가 될까? 그러니까요. 그 점이 궁금해요, 설쌤. 제 눈에는 블랑카랑 아롱이가 비슷해 보여. 외모나. 근데 아마 다롱이한테는 결정적으로 냄새가 비슷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아, 불남이랑? 네, 냄새가. 분명히. 원래 강아지들도 호불호가 다 있어요. 애들끼리 다 마음에 맞고 성격이 맞는. 그건 얘네들이 정하는 거죠, 사실. 네. 단짝 아롱이와 이별한 후 밥도 잘 먹지 않고 무기력하게만 했던 다롱이. 다른 개들이 다가와도 피하기만 하고 영 기력을 찾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블랑카는 달랐죠. 그 이유가 죽은 아롱이를 블랑카에게서 느꼈을지 모른다니. 아롱이에 대한 다롱이의 그리운 마음이 생각보다 컸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정확한 다롱이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 혈액 검사를 했잖아요. 그 결과가 나왔어요. 네? 아니 혈액 검사를 왜요? 아,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무기력해진 이유가 혹시 건강 이상은 아닌지 검사를 해본 건데요. 최근에 혈액 검사 해보신 적 있으세요? 6개월 전에 한 번. 6개월 전에? 네. 그때 일반 혈액 검사 했었던 거고. 네. 네, 뭐 별 문제는 없었다고 네. 하죠? 네. 오늘은 뭐 일반 혈액 검사에 제가 조금 뭐 좀 의심되는 것도 추가를 해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네. 괜찮아. 기본 혈액 검사는 물론 호르몬 검사까지 다롱이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보는데요. 별 이상이 없어야 할 텐데 걱정이 앞섭니다. 좋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걱정 안 되게. 네, 제가 모르는 그게 있을 것 같아서. 어제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가장 처음으로 이런 모습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꾸 많이 움직이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그리고 식욕이 떨어지는 모습.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해요. 그런데 조금 하나 제가 의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TSH라는 게 있죠. 이게 높아요. 이거는 갑상선 호르몬을 나오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인데 이게 높다라고 하는 거는 초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가능성이 높아요. 1년이 지났는데 초기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초기라는 게 무조건 시간에 따라서 점점 증가하는 게 아니라 아직은 미약한 아니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수 있다.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는 한 번 더 검사를 해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한 달 뒤에. 한 달 뒤에도 얘가 높게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원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치료를 해야 돼요. 평생 고질병이 되는 건가요? 평생 고질병이기는 해요. 근데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그 다른 어떤 질병보다 약만 잘 먹으면 다른 장기에 전혀 영향 없이 그리고 활력 있게 또 걱정되시죠? 질병 얘기하니까 지금 아직 확진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봤더니 정리를 해드리자면 아롱이가 처음에 떠났을 때 우리 보호자님들 뿐만 아니라 다롱이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실제로 스트레스는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그것과 연관돼서 갑상선 기능이 마음도 안 좋은데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롱이가 떠났을 당시 받은 스트레스가 다롱이의 건강을 해쳤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 저 여쭤보고 싶은 거 있어요. 두 분은 어떠세요? 아롱이 가고 나서. 좀 그때 안락사 선택에 대해서 좀 한 죄책감 때문에 왜?
그 정도 되면 사실 그게 아이들을 위해서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얘네가 말을 못하니까 음. 제 결정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순식간에 그렇게 돼버린다는 자체가 너무 그때는 좀 충격이었거든요. 저는. 근데 우선 너무 아팠을 거예요. 결국에 그걸 안 해주면 얘는 질식사해요. 그러면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저라도 똑같은 선택할 거예요. 저라도. 그래서 그런 데는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보호자님이 아직 아롱이에 대한 생각으로 가끔씩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거 다롱이 다 느낍니다. 사실 어머님도 허무하게 떠나보낸 아롱이를 많이 그리워하셨는데요. 아롱아, 다롱이가 또 그냥 더 기운이 없어지는 것 같아. 밥을 좀 먹어야 되는데 다롱이 좀 지켜줘. 아롱이와 동시에 다롱이에게 중요한 존재인 보호자. 그런 보호자의 슬픔은 다롱이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겁니다. 아직도 아롱이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계신 보호자님. 아, 이 한 방을 다 아롱이 걸로 해놓으신 거예요? 네, 여기 두 줄을. 줄도 그대로. 네, 아롱이 있었을 때. 아롱이 예전 약도 있네. 네, 아직 약도 이날 12월 2일 날 가야 되는데 아직도 못 가고 있어요. 11월 1일 날.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다롱이가 가끔 와요. 네. 와서 여기 방에서 이제 냄새 맡고 하는데 이게 다 아롱이랑 다롱이랑 놀던 채취가 묻은 거 그대로 냈던 거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이거 이빨로 다 이거 네네네네. 응. 근데 이거를 냅두면 다롱이가 좀 더 힘들어 할까요?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서. 아롱이의 물건이 있는 방에 자주 들어온다는 다롱이가 보호자님은 때론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버리지 마시고 조금 다롱이가 안 가는 곳에다가 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지금 많이 이겨내고 계신데 우리 보호자님 마음속에 느끼시지 못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조금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버려야 돼요. 다롱이를 위해서. 근데 그러고 싶은데 저마저 아롱이를 잊으면 아롱이를 기억한 사람이 없을까 봐. 아니요, 우리 잊지 않을 거예요. 진짜로 이게 절대로 저도 슈나를 절대 잊지 않아요. 제 첫 아이를 절대 잊지 않고 하지만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으려고 해요. 다롱이는 다롱이고 아롱이는 아롱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시면 돼요. 아롱이랑 아팠던 기억, 아파서 병원 갔던 기억은 좀 버리시고 좀 즐거운 기억들 그런 것만 생각을 하시고 웃으시면 돼요. 사실 이 펜로스라는 게 지금 조금 더 남아 있으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지금 다롱이가 조금 무기력하고 힘들어 보이는 거 그걸 저랑 같이 더 행복하게 해서 다롱이한테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보호자가 돼볼게요. 네. 다롱이를 위해서 어머님도 아롱이에 대한 슬픔과 미안한 마음을 정리하기로 하는데요. 이게 아롱이가 죽기 전까지 비고 있던 턱 비워주고 하는 건데 이걸 되게 좋아했어. 이젠 좋은 기억들만 간직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오랜 뒤에 또 다시 꺼내보면 이거 보면서 웃으실 거예요, 진짜. 그리고 제가 잘 도와드려서 다롱이가 더 행복하면 더 웃으실 거예요. 아롱이 채취가 묻은 물건들은 다롱이의 발길이 닿지 않는 2층으로 옮겨놓고요. 여기다가 둬야 될 것 같아요. 가족 아직. 그쵸? 그리고 여기 아롱이도 있으니까 딱 여기다 두죠. 네. 아롱이가 떠난 지 1년 6개월. 이제야 어머님은 진짜 이별을 합니다. 아롱아, 이제 너 엄마가 너 멀리 하는 게 아니고
엄마가 다롱이한테 신경을 너무 못 쓴 것 같아. 그래서 다롱이 건강 찾고 너도 그걸 바라니까 엄마도 여기 좋으신 분들이랑 노력할게. 많이 응원해줘, 아롱아. 그리고 다롱이에 대한 가장 큰 걱정. 잘 먹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저희가 이제 우리 다롱이 밥을 한번 먹여볼 거예요. 식욕이 떨어져 있을 때 네.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굶어? 이런 교육은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건강하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제공해 주는 게 좋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간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간식과 주식의 차이가 뭘까요? 영양소. 그렇죠. 간식만 먹었을 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간식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간식을 섞어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맛있고 좋은 주식을 원래 있던 사료랑 네. 섞어서 줘볼 거예요. 아예 먹지 않는 것보단 간식이라도 먹으니 보호자 입장에선 이렇게라도 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간식보다는 주식이 되는 사료를 섞어주는 게 더 나은 방법이라는데요. 다행히 설쌤이 가져온 사료에 관심을 보이는 다롱이. 이것도 사료예요. 동결건조 사료랑 이렇게 잘 부스러져요. 근데 단 동결건조 사료 좋고 맛있는 거 다 알지만 우리가 쉽게 주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부드러운 것만 먹게 되면 잇몸에 자극이 안 되면서 잇몸 기능이 떨어져요. 네. 다롱이의 몸무게는 3스쿱인데 제가 한 손이 스쿱보단 클 거니까 오늘 2주먹 정도 한번 넣어줘볼 거예요. 원래 주던 사료와 동결건조 사료를 섞은 설쌤표 사료. 과연 다롱이가 먹을까요? 자, 한번 줘볼게요 이제. 너가 일어나서 먹어. 응? 아니야, 먹어도 지가 가서 먹어야 돼. 다행히 사료에 관심을 보이더니 먹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잘 먹지 않아 걱정이었는데 이야, 이렇게 쉽게 먹다니 보호자님도 그저 신기할 따름인데요. 집에서 잘 먹지 않는 다롱이를 위해 꼭 지켜야 하는 규칙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조건화 만들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건하라는 걸 할 거예요. 조건하는 학습이에요. 그러면 뭘 반복할 거냐면 밥을 먹으면 항상 그 뒤에 간식을 줄 거예요. 다롱이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블루베리. 그런 거 한 3개만 준비해 주세요. 밥을 먹으면 간식을 먹을 수 있다. 대신에 평소 때 간식은 끊어야 돼요. 평소 때 간식을 끊고 밥을 주고 밥 먹고 나서만 간식을 주세요. 근데 제가 밥을 간식을 못 끊는 게 그 아롱이가 그 전에 공복토를 해서 조금 단호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조금 강하게. 아롱이, 얘는 다롱이지 아롱이가 아니에요. 다롱이 그대로 받아들여 주셔야 되고 이제 먹을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먹을 거예요. 저 믿으셔도 돼요. 다롱이를 위해서 보호자로서의 마음을 더욱 단단히 먹어보는데요. 자, 지금이에요. 간식 가져오세요. 빨리 간식 가져오세요. 배고플까 봐 수시로 주던 간식은 이제 사료를 먹은 다음에만 주기. 아셨죠? 옳지 하면서 너무 많다. 저 주세요. 이거 3개. 네. 옳지. 자, 여기 밥그릇에 넣어주세요. 네. 밥을 먹고. 네. 옳지. 옳지. 그리고 이제 밥그릇에 관심을 끊으면 밥그릇은 바로 회수할 거예요. 네. 떠난다면 그냥 회수할게요. 한 입이라도 더 먹이고 싶은 마음에 코앞에 갖다 주던 것도 이젠 NO. 식사가 끝나면 바로 그릇 회수. 기억하세요? 회수할게요. 네, 간식도.
집에서 사료를 잘 먹으면 좋아하는 간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일명 조건화가 인식될 때까지 규칙 잘 지켜가며 교육해주세요. 얼마 만에 집에서 밥 먹는 거예요? 지금 거의 이사 와서 한 3번째인 것 같아요. 3번째. 1년 동안 3번째. 사료 좀 바꿔줬을 때 먹고. 네, 그때 그거 포함해서 3번. 사료 소리 들은 것도 처음. 맛있지? 이제 잘 먹어야 돼. 조건화 관련돼서 네. 밥 먹고 나서 간식 주는 거 이거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걸 그 밥통 안에 꼭. 그렇죠. 네. 이게 계속 반복되면 자기도 밥을 먹어야지 이걸 먹을 수 있다. 대신에 딴 때 안 줘야지만 이게 더 잘 연결되겠죠. 평소에 그냥 가만히 있고 밥 안 먹고 기다리면 간식이 나오면 얘네들은 그걸 배워요. 잘 먹죠. 거의 불락인에서 먹는 거랑 하고 사료 씹는 소리 자체도 녹음해놨어야 되는데 저거. ASMR로. 다롱이가 잘 먹는 모습에 보호자님 얼굴도 활짝 폈네요. 제 마음속에서 아롱이는 잠깐 이제 버리는 게 아니고 잠깐 내려놓고 다롱이한테 집중하려고 이제 선생님이랑 약속했듯이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다롱아, 이제 엄마 아빠 사랑 듬뿍 받으면서 밥도 잘 먹고 씩씩하게 지내기다.